KB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4%인데요.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몸통으로 지적을 했는데 법정 구속 결정타로 재판부가 제시한 것이 바로 텔레그램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문제는 경공모 회원들끼리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예요. 김 지사와 드루킹이 직접 교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증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도 그 무렵에 킹크랩을 가동했다라고 하는 방증인데 직접적인 증거 없이 법정 구속을 무리하게 시켰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 지사와 주고받은 내용을 자신들 회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방에서 공유했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김 지사와 소통하고 있다.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재판장은 추정된다, 추론된다 이런 수로를 계속 판결문에서 쓰고 있거든요. 하드 팩트, 1차 증거가 아닌 추정, 추론에 의해서 판시를 하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킨다. 이건 상당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네요. 특검 측 증인들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단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한 상태고요.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싸우겠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 왜 무리하게 했는가? 성창호 판사 드디어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창호 판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심각한 범죄다.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죄질이 무겁다, 불량하다 뭐 이런 취지로 그야말로 말로 중형을 내렸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바로 구속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도정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로 중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인데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홍준표 전임 경남도지사의 경우에 징역 1년 나왔는데도 지자체 장이라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로 풀어줬었거든요.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죠. 왜 법정 구속을 그럼 선고했을까? 사실 특검 수사만 해도 물적 증거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실패한 수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패한 수사, 야당 측으로 보면 성공한 판결이 되겠지요. 판결문을 저희가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보여진다, 추론된다 이런 수로가 대단히 많아요. 어떻게 이런 짐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it seems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증이 없는데 이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경공모 회원들의 일치된 증언이 유죄를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증언의 신뢰도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진술 번복이 있었잖아요. 그 진술 번복 이를테면 10개 중에 2개만 왔다 갔다 해도 전체적으로 8개의 진술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는 게 상례거든요. 그런데 뭐 2개 거짓말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진술까지 거짓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판결을 했어요. 제가 좀 재판을 받아봐서 아는데 하나라도 거짓이 발견되면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상당성, 진정성이 흔들리고 유죄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성창호 판사와 관련된 비판적인 지적이 그야말로 본물 터진 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정의당 의원이죠. 서기호 판사는 법조인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판결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선고했잖아요. 항소심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현직 지사를 통상 법정 구속하지 않는 데 반해서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양승태와 성창호는 특수관계가 맞다. 양승태 비서실에 근무했잖아요. 그럼 양승태 키즈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2016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구속영장 정보를 빼돌린 바도 있다. 적폐죠, 적폐. 그런가 하면 서기호 판사가 제명 탈락 취소 소송 진행될 때 사건을 검색하기도 했던 이상한 자다. 결국 양승태 비서실에 근무했던 양승태 키즈가 양승태가 구속되자 보복성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런가 하면 CBS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보도로 유명한 권영철 기자의 코멘트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홍준표 때 경우를 봐도 현직
지사 신분을 감안한다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이고요.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은 자의적인 듯하다는 거고, 그리고 원래 성부장 판사가 판결이 1월 25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양승태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했어. 그러더니 구속이 결정되고 나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의심스럽다는 거지. 자기 아버지인 양승태의 구속 적부심까지 지켜보고 구속되니까 판결을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죄질이 나쁘다며 응징적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성부장 판사는 양승태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이어서 인사심의관, 그리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발탁돼서 2년 동안 근무했어요.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데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있어서 검찰 조사도 받았어요. 아직 입건은 안 됐지만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성 참고인,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혐의가 짙은 인물이다. 그런 자가 사법 적폐의 핵심으로서 척결되어야 할 자가 법단에 올라가서 이런 엄청난 판결을 내리도록 방치하고 있는 집권 체제. 어찌 보면 국민으로부터 사법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에 있어서 속도가 늦다라고 했던 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부메랑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호 판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SNS에도 이런 글도 있습니다. 박근혜 세월호 책임 없어, 노무현부터 뒤져봐라, 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창호 판사가 쓴 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책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뇌구조를 한번 보고 싶다. 저도 이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했던 이재명 시장을 막 공격하고, 요즘 선동하는 모양새 보면 광우병 선동하던 때와 똑같다, 뭐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위를 따져봤더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 부장판사 루머다. 확인 결과 따뜻한 커피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세월호 관련 글을 쓰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 떠도는 글은 성 판사가 쓰지 않은 것으로 오래전에 확인됐다. 이 같은 허위 글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엄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금 이 글이 SNS상에서 계속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명확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에서는 이제 보복성 재판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확전을 하고 있죠. 대선 전체 정당성의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그야말로 대여투쟁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차분히 지켜보겠다. 뭐 더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일단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BS인데요. 4.8% 살짝 반등했는데 보니까 김경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꼭지. 왜 유죄로 판결을 했나 분석한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재판부의 유죄 판단 배경이 뭐냐. 직접 증거가 없는데 왜 법정 구속을 했을까. 텔레그램 대화의 맥락, 그리고 인터넷 로그 기록, 이게 간접 증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직접 증거가 없는 가운데 경공모에 대한 일반적 설명만 듣고 왔을 리는 없지 않느냐 라고 질문은 가능하지만 판사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직접 나눈 텔레그램은 아니지만 경공모 회원들이 나눈 대화의 맥락을 따져봤을 때 김 지사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경공모 설명만 듣고 갔겠냐? 이건 진짜 무리한 판결이네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 이익은 아니었다, 이런 판결 내용도 있어요. 정권 창출이나 정권 안정을 위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판사가 증거에 의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황을 제시하는, 거의 SBS 과거 보도 수준의 허술한 그런 논리인데 문제가 두고두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중파로서는 처음으로 손석희 앵커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안을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네요. 두 꼭지를 무려 할애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손석희 사장의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사건이라고 할까요? 본질은 주차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접촉 사고를 가해자로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빠져나왔다가 합의를 했죠. 윤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으나 일단 합의가 있었고 종료된 사안인데 뒤늦게 기자가 이걸 알았어. 알았으면 기사를 쓰면 되는데 기사 안 쓰고 뭔가 모종의 거래를 양측이 시도하는 정황이 있죠. 그 와중에 폭력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두 개예요. 하나는 주차, 하나는 폭력. 그런데 전 후자, 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기자가 취재했으면 가장 단시간에 100m 달리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도를 하지 않고 거래 정황이 있고 나아가서 폭력으로 이어졌어. 이거는 저는 김웅이라고 하는 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 최초의 접촉 사고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윤리적인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또한 이렇게 경천 동지할 만한 크게 키울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매체들 특히 수구 매체들이 이 뉴스를 키우는 이유는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 스타로서의 유명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비판적 언론으로서 JTBC가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 1인의 명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JTBC 언론을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키울 사안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포경찰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는 차분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손석희 뉴스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런 뉴스도 다뤘어야죠.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하게 생겼는데 정진엽이라는 자가 누구냐? 이재명의 형 입원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가 계속 인용해서 보도했던 전 복지부 장관 당시 분당 서울대 병원장 아닙니까? 박근혜가 총애했던 복지부 장관인데 이 양반이 제주 영리병원이 문제 있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내줬잖아. 그러면 이런 사안 시민단체에 이제 고발당하게 생겼으면 이것도 중요하게 취급을 했다면 손석희 앵커 사건을 다루는 진정성을 저희가 감안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김성태 목기부스 가지고 드루킹 특검을 따낸 김성태 자한당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데 당시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당시에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딸 이름이 없어. 서류 전형을 합격해야 필기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것은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죠. 이 기사도 만약에 다뤘다면 SBS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고 미디어 오늘에서 받아서 보도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박수환 뉴스컴 전 대표의 문자 2만 건 이상을 지금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항공권 수백만 원짜리 항공권 그런가 하면 전별금 과거에 전두환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 떠날 때 전별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만 원씩. 근데 홍보 대행사 사장한테 기자가 전별금 받을 일 있나요? 그건 명백한 뇌물이죠. 이런 금품 수수 사안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를테면 송의달 편집국 선임기자, 강경희 조선비즈 디지털 편집국장, 박은주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 사회부장 가관입니다. 이분들인데 이분들 자기들 이렇게 수백만 원짜리 향응과 접대와 선물을 받으면서 언론 신문에다 대고는 아주 군자연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송 기자는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제빵업체 SPC 그룹으로부터 미국 왕복권을 받았어. 근데 중간에는 다 박 대표가 거간으로서 딜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인데 받고서는 또 땡큐 뭐 이건 부장님 로비에 맡겨놨습니다. 색상이나 사이즈 바꾸시려면 신세계 본점 에르메스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에르메스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것을 사회부장이야 당시. 하여튼 박 사장님 뉴스컴 주신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겨울에 그 스카프 하나면 훨씬 따뜻하게 지내실 거예요.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러고들 지내는 거야 자기들은.
자, SPC 그룹은 저희 고발뉴스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2014, 2015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SPC 관련해서 고발하는 기사를 썼더니 기사 내려주면 광고 주겠다. 저는 얘기만 들었지 정말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거래를 제안해 오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얘들은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미 조선일보랑도.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전화한 거죠. 고발뉴스.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할게요? 녹음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KBS PD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KBS에서도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사는 뉴스타파와 미디어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법 처리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요 기사도 만약에 SBS가 썼다면 SBS의 손석희 보도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MBC인데요. 하하, 시청률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3.2%로 4일 동안 유지되다가 3.5% 살짝 올라갔는데 되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네요. 큐시트를 보니까 김경수로 아무도 예상 못했다. 그죠? 그리고 서울구치소까지 연결했어요. 둘, 셋. 텔레그램이 결정적 물증이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꼭지로 네, 충격적이고 중요한 그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 뉴스가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MBC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SNS 보면 왜 목포나 대구 이런 MBC에서 보도하는 좋은 뉴스를 서울 MBC가 보도하지 않느냐. 심지어 지방 MBC 유튜브 링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울 MBC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요 기사도 그래요. 황교안 아들 병역 의혹,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제가 병무비리 전문 기자거든요. 세금은 조금 더 낼 수도 있어요. 환급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세금 내면 결국은 나라 먹여 살리는 거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그런데 똑같은 병역의 의무는 일단 군대 가 있는 동안 제 생사 여탈권이 지휘자 나라에 있어요. 그죠? 미필적으로 싸우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역 의무는 절대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돼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병역과 관련된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안 다뤘어 서울에서. 자, 황교안이 대구 고검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2009년 8월에. 자, 그런데 그 당시 대구에 제2작전사령부가 있어요. 거기 사령관이 이철이 대장으로 바뀌는데 바로 한 달 뒤 황교안이 대구 고검장으로 내려가고 한 달 뒤에 이철이가 대장으로 와. 작전사령관으로. 그런데 바로 이때 둘이서 대구 기독 CEO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아니 그냥 둘이서 그냥 교회 다니거나 성경 공부하지 왜 또 CEO들을 모아서 클럽을 작당을 합니까?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철이가 대구 제2작전사령관으로 올 무렵에 황교안의 아들이 전주로 입대해. 그런데 한 달 뒤에 이철이가 있는 대구로 제2작전사령부로 자대 배치를 받아.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대구로 일반 사병이 이렇게 전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주특기 한 번 바뀌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두 번이 바뀌어요. 이 친구는 보병에서 일반 물자 저장 관리로 바뀌어 대구로 와서는. 그리고 또 있다가 보직이 행정 PC 운영으로 행정병이라고 그러죠. 행정 PC 운영으로 바뀌어 두 번이나. 이건 명백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서울 MBC에서 안 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황교안이 그만큼 뉴스 밸류가 없는 인물이냐. 며칠 전에도 뉴스데스크에서 황교안 테마주를 언급하면서 대구 기독 CEO 클럽 문제점 보도했어. 그럼 속보 형식으로 해서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내주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기사를 써주고. 이러니까 서울 MBC에 대한 신뢰, 시청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방이 왜 대한민국에도 뉴스가 산적한데 이거 멀리 다낭, 베트남까지 왔느냐. 댓글을 제가 다 읽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냉전 세력들이 기생해온 북한에 대한 적대감, 공포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비들은 태양을 보면 없어지듯이 바로 이곳에서 태양이 곧 떠오를 것이다. 북미 간의 정상들이 이곳에서 평화를 위한 큰 진전을 곧
만들어 내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또 이런 트윗을 했어요. 아침에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What will happen with North Korea. 북한이랑 어떤 일이 일어날지. But at the end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자, 지난 정부들 봐라. 민주당 정부들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가 생략된 거죠. was horrendous. 끔찍했다. 북한 간의 관계가. And very bad things were about to happen.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했었잖아. about to 무엇 가까운 미래의 예정이죠. 나쁜 일이 일어날 뻔했잖아. 일어나려고 했잖아. 이거 뭐예요? 서지컬 무슨 뭐 외과적으로 폭격을 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전쟁 위협이 되게 고조됐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Now a whole different story.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다. I look forward to seeing 김정은 shortly. 요건 저는 shortly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곧 머지않아 김정은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 이미 장소와 의제가 조율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Progress being made big difference.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왜 이런 트윗을 날렸냐 보니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계속하는데도 종이에 불과한 약속만 믿고 한반도 방위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무모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너 확실하게 북한과 비핵화 협상할 수 있어? 뭐 이런 푸시가 들어오니까 조만간 북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과 싸워서 별 수익이 없어요. 트럼프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큰 정치적인 한방을 매길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자, 북한의 도발 멈췄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험을 가지고 국내 정치 장사를 해왔던 일본 아주 당황하고 있죠. 더구나 국내적으로는 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빙 이벤트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공포가 필요합니다. 집단적으로 자기 지지 세력을 엮어낼 공포가 부족해.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역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베는. 그런가 하면 CNN이 연장선상에서 한일 간의 군사 갈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아베가 위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화해한 적이 없다. 1965년에 화해도 미국 주도하에 잠정적으로 삼국이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많은 한국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노예화했기 때문에 이 양국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미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CNN이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구 보수 세력들 예비역 별들이 나섰어요. 분담금을 국민 모금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야. 진짜 한심합니다.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협정이 한 1,000억 정도를 우리가 과도하게 낼 수 없다라고 해서 협상 중인데 그 1,000억을 자기들이 모금을 추진하겠대요. 정말 정신 나간 이 수구 세력들, 냉전 세력들을 한 번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미 간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낭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입니다만은 계속 주시하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JTBC 뉴스룸인데요. 5.4%. 평일인데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큐시트를 보니까 드루킹 댓글 공모 김경수 구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거의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이 충격을 커버를 했네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해서 수조 원대 경제 패키지를 조성하고 곧 최종 조율을 하려고 한다. 결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경제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돈 문제였다. 핵 포기하면 우리 얼마 줄게. 결국 그 대화가 무르익고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에스크로 계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대가가 제공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